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맞을 것 같아요. 다 상황 보고 하니까 점이 아니라 이건 현실 파악이죠. 그 소식 박한석 부장이 전하겠습니다. 예, 박지원 아무거나 때려 맞히고 있는데요. 원래 점쟁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100마디 말을 하면 한 가지만 맞아도 신통한 점쟁이가 되는 이런 것이 거잖아. 무속인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무속인 옷 입고 있던 거 한번 찾아봐봐. 박한석. 제가 한번 이거 레전드야. 박지원식으로 한번 예언을 해볼까요? 응. 점심 드셨죠? 먹었지. 밥이었죠. 밥이었지. 김치도 먹었을 겁니다. 그렇지. 국도 있었고. 그렇지. 이게 바로 점쟁이들이 점 보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한테 물어볼까? 예, 말씀해 보시죠. 오늘 운전했지. 어떻게 하셨지요? 여의도 방향으로 갔지. 어떻게 하셨지요? 그렇지. 거기 사람 많았지? 맞습니다. 오늘 잘 될 거야. 이 정도는요. 이 정도는 구체적이지 못해요. 진짜 용한 점쟁이는 뭐까지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너 오늘 경찰한테 멱살 잡혔지? 눈빛이 무서웠어요.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돼야 A급 점쟁이죠. 네. 아무튼 박지원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맞는 말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지원을 대해서 정치 구단이다, 정치에 대한 식견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박지원이가 이낙연이를 평가를 했는데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이낙연을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정세균이가 서울 종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세균이가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면서 공석이 되는 서울 종로 지역구에 이낙연이 출마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를 언급하면서 박지원이가 이제 이낙연이 종로에 출마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대선 주자 1위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관련된 소식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이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면서 서울 종로 지역구에 이낙연이 출마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박지원이 이를 언급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지원은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이 이전부터 종로를 뺏길 수 없으니 이낙연이 가야 한다는 의견과 임종석이 종로를 원하고 있지만 본래 자기 선거구인 중구 성동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왔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와 같은 이야기는 자기가 혼자 마음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 상당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민주당의 당론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박지원은 이낙연이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종로는 시골 농촌과는 다르다. 특히 종로 같은 곳은 골목골목 누비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즉 선대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전국 각지를 돌아다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종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지역구 선거에 출마해서 지역구에서 유세하는 것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정치 1번지라는 뜻입니다. 예. 즉 이낙연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종로에 출마를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원은 이낙연이 앞으로도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박지원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이낙연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아주 나이스하고 능수능란하게 말하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한마디로 옴짝달짝 못사게 잡아버리는 것 등 그런 것에서 국민에게 인기를 얻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사실 이낙연이 최장수 국무총리이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공기 같은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 수도 없고 이낙연에 대해서 호감을 나타내는 국민도 제 주변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아니 생긴 거 외모로만 보면 트로트 가수 비슷하다는 평가는 제가 국민에게 들은 적은 있지만 총리로서 정치인으로서 이낙연의 위상이 대단하다. 대권주자 선호도 1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받는 정치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그런데 박지원이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낙연이 국무총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본인을 어필할 기회가 많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박지원은 그런 이낙연이가 이제 허허벌판을 뛰어다니는 단기 필마가 되었다. 즉 국무총리라는 배경을 벗어던지고 단순히 개인의 힘으로 이제 정치적인 성과를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추종 세력이 없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이 앞으로 대선주자 1위 여론조사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저는 박지원이가 항상 말을 하는 것을 볼 때면 한 가지 좋은 말을 하면 꼭 한 가지 나쁜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자신의 예언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수작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데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낙연이가 대선 주자 1위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럼요. 예. 계속 이렇게 박빙의 차이를 이루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여론조사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사실 왜 중요하냐면요. 이낙연이 1위로 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사실 자기들도 알잖아요. 그렇죠. 이낙연 갖고는 대선에서 승리 못한다라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이낙연이 1위로 가는 바람에, 압도적 1위로 가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잠룡이 지금 다 생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야 김경수다 뭐 이재명이다 안희정이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로 작살이 난 거고요. 이건 뭐 말 그대로 작살이 난 상황입니다. 불능. 예. 네. 아까 왜 신 대표님이 아침에 이렇게 저기 우리 녹용 구전 친 것처럼. 녹용을 막 쳤잖아요. 어. 거의 그 수준으로 작살이 난 상황인데 그거 말고도 시간을 두고 어떤 잠재적인 대선 후보군이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민주당에 보면요. 한 명도 없어요. 예, 이낙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1위를 달리는 사람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그리고 분명히 된다는 지지 세력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1위를 달리면 좋죠. 근데 이낙연은 지지 세력이 별로 없습니다. 친노가 좋아할까요? 친문이 좋아할까요? 그저 그냥 총리였다는 거. 지금 다른 대선 후보군들이 다 작살이 나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한 일인데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가 1위를 계속 달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요. 쫓아가는 입장이 대선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3년 남았기 때문에 뭐 2년 반이라고 2년 하죠. 반. 예, 근데 3년. 사실은 그렇게까지 남았을까요? 2년 반. 저는 4월 15일 아, 그렇지. 지나고 나면은 바로 대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그래, 봅니다. 탄핵당하고 이제 문재인 물러나거나 하야하고 깜빵하거나 하면서 바뀔 텐데 어쨌건 황교안 대표의 입지가 가장 그 뒤를 쫓아가기가 좋고 공격을 좀 덜 받고 말이에요. 견제를 예. 덜 받는 위치에 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거거든요. 그 왜 마라톤 그러나 할 때 지지 세력이 지금 결집하고 있어요. 그쵸, 지금 예. 뭐 광화문에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00만 명씩 꽉 채워서 황교안 대표 연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낙연은요 그야말로 거품입니다. 맥주 거품은 그래도 좀 각이라도 하죠. 이건 맥주 거품도 아니고 싸구려 샴푸 있잖아요. 싸구려 샴푸, 린스 같은 거 거품이 났다가 싹 없어지는. 또 그런 거 표현을 있지 어떻게 이렇게 않습니까? 멋있게 하지? 가을, 겨울 되면 깜짝 놀래는. 진짜. 가을 겨울이 되면 낙엽이 지지 않습니까? 추풍 낙연이다. 축구나입니다. 예.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